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2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저는 코스피가 빨간불로 마감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0.5%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4,909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종가까지 거의 2%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오전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의 투심을 자극시켰고, 그로 인해 코스닥이 무려 2.5%의 폭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무려 2.5% 급락이 났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대조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만 좋은 흐름이 있었고, 그 외에는 금융주를 제외하고 딱히 특징적인 상승이 있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모비스도 현대차 그룹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알테오전에 무려 21%의 폭락이 나왔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의 투심을 많이 악화시켰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그룹주, 현대모백스는 20%에 가까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코스피의 출발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에 함께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코스닥 쪽에서 합쳐서 1조 원의 순매도가 나온 것은 이번에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4천억, 기관 7천억의 순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1조 원가량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도 63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규모 자체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또 50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관의 나홀로 순매수가 크게 들어왔었고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알테오전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6,3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주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이쪽에서 뭉탱이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종목은 피해보시고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APR, 이스페타시스, 오름테라퓨틱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삼성전자, 기관은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 미국 증시 흐름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셨을 거예요. 예상을 했던 대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지 못했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3%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2%의 낙폭이 있었고, 다우지수도 1.7% 빠졌습니다. 또 반도체도 1.6% 빠졌었죠. 그래도 여전히 흐름이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어제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5일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 다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마이너스 0.5%, 대만은 1.3%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합이고요. 또 독일 증시도 어제 1% 빠졌습니다. 하지만 밑에 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유럽은 뭐 그린란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가 있고요. 밑에 꼬리를 달았던 만큼 저점은 형성되지 않았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애프터마켓 시장 흐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어제 시장 주도주였던 한국전력이고요. 3시 반에 시장이 종료가 되었죠. 그런데 5시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종목만의 급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반도체, 원전, 로봇, 2차 전지 모든 업종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올라올 종목들은 또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대장주였던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를 다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차례 급락이 나왔지만 오전장에 재차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이런 급락장의 빈번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5,000포인트 근처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고, 또 그린란드 이슈, 그리고 트럼프의 대법원 관세 판결까지 지금 이슈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진다면 미국의 프리시장의 개장을 시점으로 하여금 이런 급락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돌릴 수 있는 업종들, 그 업종들은 철저하게 시장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한 우리가 그런 업종들을 매수했을 때 내가 조금은 물린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물론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이 났을 때 이때는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뭐 현대차도 종가 이후에 8% 급락이 나왔지만
이 마이너스를 고지고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 위치에서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매수를 했다면 2차적으로 어느 위치가 되었을 때 다시 매수하겠다.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는 이평선들이 있죠. 그 이평선 근처까지 왔을 때 매수해보자. 이런 계획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매수해서 갑작스럽게 뭐 5%, 10%, 뭐 시장 주도주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목표주가 상향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뭐 60만 원대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KB증권에서 무려 80만 원을 제시했었죠. 그리고 테슬라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틀라스가 대당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는 2년 내에 투자금을 뽑는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첫 회사에서 생산직을 대신할 수 있는 설비 로더를 투입하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 내로 좁혀진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현대차는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아틀라스가 보급이 되고 또는 현대차를 넘어서 다른 기업들을 보편화가 된다면 이것도 영업이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자동차와 로봇 이 두 쪽으로 매출 시너지를 크게 넓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반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8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목표 주가가 80만 원이니까 지금 52만 9천 원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흐름을 보셨듯이 지금 시장은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위치에 있고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장에 가끔씩 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보시면서 나만의 판단과 계획들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다음 주 목요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29일이죠.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99만 원까지 제시했고 뭐 사실상 1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걸리긴 합니다.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제가 1시 반을 기준으로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그 뒤에 장 종료되고 나서 그 두 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친 뒤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쯤에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또 어떤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걸리는 것 같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전날 애프터마켓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움직임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의 흐름은 굉장히 좋구나.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출발했을 때는 마이너스 1.6%였죠. 그런데 그걸 모두 다 만회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즈는 오늘 21%의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즈는 며칠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죠.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바이오주를 많이 주목했었고 그 이유가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전망은 수조원대로 전망이 되었다면 수조원이 아닌 수천억이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이틀 연속으로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 덩달아 같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코스닥은 제가 이 부분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코스피가 이제 5,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다면 거의 2,000포인트로 올라온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코스닥 있죠? 이쪽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전이 그에 대한 찬물을 굉장히 크게 끼얹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관련주들 저는 당분간은 여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장에 많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 주도주 위주로 AI 관련주죠. 이쪽을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요. 그런 업종들 위주로도 앞으로 계속 종목들을 선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은 쉬어가고 있거든요. 5일선과 11선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제외하면 지금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오늘은 위에 꼬리를 달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났었고 그리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죠. 또 어제 상한가를 갔던 보성파워텍, 이 종목도 어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만 유일하게 조금은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국내에서도 원전 확대 조짐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
베트남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습니다. 한전에서 TF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있었죠. 그리고는 조현 장관이 튀르키예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원전, 에너지, 방사를 논의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빌이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말로 제 생각대로 에너지를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 쌍봉을 맞고 꺾이는 자리인지 이건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앞섰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장도 급락을 했었고 또 애프터마켓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하지만 오늘의 흐름으로서 시장은 여전히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아무튼 잘 털고 일어나서 빠른 시간 내에 5천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정말로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